본 영상은 관상동맥 중재시술 후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 근육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종류에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 혈관벽에 쌓인 플라크로 인해 혈관 내강이 좁아져 혈류가 감소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심장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조이는 듯한 가슴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 통증은 보통 안정을 취하면 완화됩니다. 심근경색은 플라크 침착이 더 심해서 내강이 막힌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혈류가 차단되어 심장 근육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우 심한 가슴 통증이 발생하고 안정을 취해도 통증이 쉽게 완화되지 않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치료, 중재시술,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관상동맥 중재시술에는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이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 한 가지 시술만 시행하거나 한 번에 두 가지 시술을 모두 시행하기도 합니다. 중재시술을 위해 관상동맥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손목 부위에 있는 요골동맥을 통하는 방법과 대퇴동맥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근 방법에 따라 시술 후 주의사항의 차이가 있으며 담당 간호사가 시술 후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중재시술 후에는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혈관 확장제, 혈전이나 색전 생성을 억제하는 혈소판 응집 억제제를 투약합니다. 또한 다양한 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중재시술을 받으신 후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중단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흉통 발생 시 사용하는 응급약으로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이 약은 구강 점막을 통해 흡수되어 관상동맥을 확장시킵니다. 이는 심장 근육의 혈류 공급을 증가시키고 가슴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은 개봉 후 3개월 동안 유효하며 투약 시 짜릿한 맛이 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므로 약을 교체해야 합니다. 차광이 되는 갈색병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슴 통증이 있거나 가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기 전에 혀 밑에 니트로글리세린 하나를 넣고 서서히 녹여 복용합니다. 이 약은 씹거나 부수거나 그냥 삼키지 않아야 하고 혀 밑에 넣은 후 1분에서 2분이 지난 후 침을 삼켜야 합니다. 특히 효과가 나타날 때 매우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앉거나 누운 자세로 복용하고 복용 후 5분 동안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분 후에도 가슴 통증이 계속되면 한 번 더 혀 밑에 넣어 녹여서 복용합니다. 이후 5분 후에도 가슴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한 번 더 복용합니다. 이렇게 3번까지 복용 후에도 가슴 통증이 계속되면 즉시 응급실로 내원합니다. 시술 후 운동을 할 때는 심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운동량을 단계적으로 점차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후 1주차에는 10분씩 하루 2회에서 3회 운동하고 2주차에는 시간을 늘려 20분씩 2회에서 3회 시행합니다. 3주차 이후부터는 30분씩 하루 2회 운동합니다. 시술 후에는 신체를 이완시키는 체조를 권장합니다. 먼저 바로 누운 자세에서 기지개를 켜듯 팔과 다리를 쭉 뻗어줍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머리를 뒤로 젖혀 상체를 세웁니다. 앉은 자세에서 한쪽 팔을 들어 올리고 옆으로 기울여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바로 선 자세에서 깍지를 끼고 가슴 앞으로 뻗어 밀어줍니다. 운동을 멈추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중 호흡곤란, 가벼운 두통, 어지럼증이 있을 때, 운동 중 가슴 통증이 발생할 때,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이 느껴질 때, 오한, 발열, 구토 증상이 나타나거나 몸이 피로하거나 더 운동하고 싶지 않을 때는 운동을 중단합니다. 중재 시술 후 2주에서 3주는 회복 기간으로 일상생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 건들기나 팔을 주로 이용해야 하는 일은 2주에서 3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시술 2일 후부터 가벼운 샤워가 가능하며 통목욕이나 사우나는 2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가벼운 집안일은 가능하지만 신체 상태에 따라 무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오르막이나 계단을 오를 때 피로하거나 숨이 가쁘면 휴식을 취합니다. 퇴원 후 최소 일주일 동안 장거리 운전은 피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중 교정이 불가능한 인자에는 성별, 나이,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교정이 가능한 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과 음주, 비만, 당뇨병,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교정이 가능한 인자는 최대한 조절해야 치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또한 혈관 경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상동맥 중재 시술 후에는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음주는 심장 수축력을 감소시키고 불규칙적으로 뛰게 만듭니다. 또한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동맥 경화를 촉진시킵니다. 금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2잔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면 시술 후 섭취가 불가한 식품은 없습니다. 다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재 시술 후 식생활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으므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한 환자의 경우 체중의 5%를 감량하면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고 일상생활 중 활동량을 늘려나갑니다. 모든 지방이 우리 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 섭취 시 지방의 종류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불포화 지방은 흔히 좋은 지방이라고 하며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주로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와 같은 식물성 지방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주로 과자류,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및 가공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섭취량이 늘어나면 몸에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해 각종 혈관 질환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 지방이 많은 식품으로 대체해 섭취하도록 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음식을 싱겁게 먹는 저염식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염분 섭취를 줄이면 혈압을 낮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염식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식품 선택 시 가공식품이나 절인 음식 대신 최대한 자연식품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또한 음식을 만들 때는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사용을 줄여 싱겁게 조리합니다. 불필요한 당류 섭취를 줄입니다. 과다한 당류 섭취는 비만 환자와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상승시키고 중성지방 상승을 일으켜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음료수나 과자 등 단 간식을 통해 에너지를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재료를 고르고 식단을 다채롭게 구성해 적절한 방법으로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양한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관상동맥 중재 시술 후 관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